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SKC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동박업체 3사에 대한 비교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였었는데 이번 2월 달에 3개 회사 모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올렸습니다. 본 공시는 주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발행하는데 동박업체 3사는 모두 매출액 3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솔루스 첨단 소재만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솔루스 첨단 소재 영상을 올리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는 20년 대비 21년에 큰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공시가 올라온 날짜 순서대로 SKC를 먼저 리뷰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SKC 분석 영상의 링크를 영상 하단 설명글에 남겨놓을 테니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KC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보면 2020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이 37.7%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29.9%나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367.3% 증가하였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시면은 20년도 대비 21년 자산 총계가 5조 4천억에서 6조 1,800억으로 7,700억 가량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3조 4,900억에서 3조 8,900억으로 4천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1조 9천억에서 2조 2,800억 원으로 약 3,800억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동박사업 고성장 및 화학필름 등 기존 사업 영업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보유 사업 기술 매각 등에 따른 매각 차익 및 중단 사업 손익 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내용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시를 포함한 21년도 결산 그래프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하락을 겪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외형이 커지고 있고 순이익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면 자산, 자본, 부채 총계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의 부채 총계를 반영하니 총 170.59%의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1년도 원래 추정치는 168.10%였는데 이보다 2% 이상 더 높아졌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동박사업 고성장 및 화학필름 등 기존 사업 영업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적 및 사업부별 실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전체 매출액은 20년도 대비 크게 성장하였고 22년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동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을 찾기 위해 이제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전망치를 보면은 공시 내용대로 모빌리티 소재, 즉 동박 사업은 고성장할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제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과 반도체 소재 사업도 성장하며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뉴스를 확인해 보니 SKC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많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보다 앞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실적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매출 3조 8천억에서 4조 원, 영업이익은 이제 4,500억에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매출 실적이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4,650억 원이었으니까 22년도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부별로 보면은 동박사업은 종속회사 SK 넥실리스가 정읍 5공장까지 상업 가동을 시작하여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이제 동박 6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고, 23년에는 말레이시아 공장, 그리고 24년에는 폴란드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화학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57%, 영업이익은 277%나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우호적인 업황에 힘입어 큰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제 올해는 이전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 큰 폭의 하락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번 영상을 올렸던 1월 10일의 밸류에이션 표입니다. 한 달 전쯤에 퍼가 이제 22.69배였는데, 이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19.99배로 약 3배 정도 낮아졌습니다. 당기순이익과 EPS는 이전과 큰 변동이 없지만은 주가가 하락해서 퍼가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2월 14일 현재 주가 13만 4천 원을 반영해서 퍼를 계산해 보니 18.66배로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더욱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펄을 구하기 위해서 EPS 구하는 공식도 같이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EPS 계산 시 지배주주 지분 당기 순이익을 이용해야 합니다. SKC처럼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지배주주 지분 당기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SKC의 순이익에 SKC의 종속회사 중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만큼의 순이익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SKC가 SKC의 종속회사 중 지배하고 있지 못한 지분 비율만큼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SKC가 SK 넥실리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은 SK 넥실리스의 순이익은 모두 SKC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지분을 50%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SK 넥실리스의 순이익 중 50%만 SKC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확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을 함께 확인해서 그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그 회사의 몫이 아니므로 이 비지배주주 순이익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K씨는 동박 사업의 성장 여부가 주가의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동박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물류비 증가 등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덕분에 견고한 사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C는 부채 비율이 다소 높고 22년도 전체 실적이 21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은 올해 주가는 작년만큼 우상향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모멘텀이나 기타 이슈가 발생하면은 또다시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